보면요. 각 편마다 경락에 대한 내용이 달라요. 불일치합니다. 불일치. 경락을 신비화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일반적인 경향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우리랑 다른 종류의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혹은 기공을 많이 수련한 어떤 그 기공가들이 기를 실제 느꼈고 그 사람들이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공수를 하든지 내가 기공을 할 게 아니라면 최소한 그 사람들의 걸 믿어야 된다. 자꾸 그거를 막 따지지 말고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의사학적인 이런 역사적인 이런 문헌에 대한 지식이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영추편의 여기저기 보면요. 경락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혈관, 피가 흐르는 혈관을 해부학적 지칭한 거가 명확해 보이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좀 충격적이죠, 여러분. 뭐 한의학이 말하는 경락이 혈관이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사실입니다. 일부 사실이에요. 영추를 쓴 저자들이 실제로 해부를 해봤고 거기 장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해부학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눈에 보이는 혈관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겉에서 보면 혈관들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표피 근처에 있는 혈관들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죽으면 또 시체에서 혈관 보이잖아요. 동맥 정맥에 따라서 안에가 꽉 차 있기도 하고 비어 있기도 합니다. 동맥 같은 경우에 사체 죽은 사람 죽은 동물의 시체를 보면요, 해부하면 동맥은 안에 피가 없어요. 동맥 왜냐면은 압력이 높기 때문에 다 빨리 나갑니다. 동맥이 되게 탄탄하거든요. 이게. 조직이 약간 엘라스틴이 많아가지고요. 동맥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딱 유지가 돼요. 안에는 다 쏟아져 나가 없습니다. 큰 동맥. 정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정맥은 이제 안에 피가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찰을 보면서 또 몸에 어떤 관들이 흐른다는 걸 알고 있어. 그게 피가 흐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경락이라고 지칭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혈은 뭡니까? 경혈. 혈관에 침 놓는 겁니까? 경혈은? 경혈이 설마 혈관에 침 놓는 거였어요? 아니죠. 아니죠. 경혈은 혈관에 침 놓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 벌써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하죠, 그렇죠? 어떤 영수의 어떤 표현들은 혈관을 분명히 경락이라 지칭해 놓고 경락에 경혈이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경혈에 침 놓을 때 혈관에 침 놓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잡한 상황이 한의학이 이제 옛날 문헌을 볼 때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옛날 사람들 말을 그냥 다 성인의 말씀이라고 고지고대에 믿어서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제 굉장히 그 실용적인 관찰과 실용적인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대 의학도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떤 신체에 대한 신체의 펑셔널한 여러 가지 측면을 경락과 경혈과 침구요법으로 많이 발전시켜 밝혀놨고요. 하지만 그거를 가리키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설픈 착각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옛날 사람들이 관찰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막 혼재되어 있는 거죠. 혼재되어 있는 거야. 그냥 무조건 틀렸거나 무조건 맞은 게 아니라. 그걸 잘 다이섹션해서 옥과 석을 가리고 제대로 된 현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이론 체계랑 전부 다 호환될 수 있는 새로운 더 정밀하면서도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새로운 체제를 사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한의학 연구자들이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의 그 지혜를 거기서 싹싹싹 빼고 모델을 다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결국 그냥 옛날 모델을 그냥 이용을 하는 게 어, 괜찮습니다. 지금 많은 한의사들이 그냥 그렇게 한의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뭐 진짜로 황제를 믿는 건 아니고 황제가 실존했다고 믿지 않고 실제 경락이라는 게 그런 착각들이 많이 섞였다는 걸 알지만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정립한 방식대로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는 겁니다. 워킹하니까. 그게 워킹하니까. 새로운 모델을 짜려고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 과학자들이 설명한 모델이 실용적으로 더 좋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 예를 들면 제가 제 이제 제 세부 전공이 신경이거든요, 저는. 뇌가 제 전공이에요. 근데 제가 뭐 경락 치임의 효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의사들한테 임상 한의사한테 뭐 조언을 줄 수도 있겠죠. 이러이러한 신경생리학적 특성과 최근 이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영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여기 어, 지금 배워서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침 쓰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자극해 보는 게 좋을 거다라고 제가 과학적 견제, 치매 신경생리학과 뇌영상 연구 결과 기반해서 조언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더 잘 들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거는 요리사한테 백종원 같은 사람한테 아주 요리 고수한테 식품의 과학을 전공한 과학자가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한 식품 화학적인 내용을 열거하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요리에는 그 재료 대신 이걸 넣는 게 더 맛있을 거라 조언하면 그게 항상 맞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랑 비슷한 겁니다. 운동선수들한테, 코치들한테 현재 첨단 스포츠 과학에 따르면 훈련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라고 실제 조언도 많이 하죠. 근데 현장에서 잔뼈 굵은 스포츠 코치들이 그 스포츠 과학자들의 조언을 다 들을까요? 듣고 그게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도 많지만 아닌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발전해봤자 인간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 발전해온 어떤 그런 체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어, 무시될 정도로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한의학처럼 엄청나게 인풋 아웃풋이 복잡한 인체하는 체계를 다루면서 발전하는 체계는 더더욱 그래요. 알량한 몇 개 과학 지식 가지고서 쉽게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과학이 제 전공이고 열심히 연구하고 논문 쓰는 게 제 주 업무지만 그렇게 임상 한의학의 전통적인 지식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